이번에 찾아온 동네는 안산역. 잠깐만, 이 동네 지하철 내릴 때부터 귀로 들리는 언어가 다르다. 주로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억양이 있다. 여기는 완전 외국이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 원곡동 다문화 특구는 전체 인구의 89%가 외국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안산역이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아졌을까? 안산역 뒤로 안산 유통상가가 나오고 그 옆으로 반월 특수국가 산업단지가 나온다. 한마디로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가 반월부터 시와 산업단지까지 수십 킬로미터가 생기면서 한국 사람을 대체한 외국인 노동자가 모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외국인 커뮤니티가 생기고 다시 새로운 외국인이 오면서 다문화 특구가 만들어졌다. 결국에 일자리 때문인 것이지. 대신에 이렇게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동네는 그야말로 세계 맛집 거리가 형성이 되었다. 안산 다문화 거리에는 어떤 맛집들이 있는지 하나씩 먹어보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오후, 튀르키예에 먼저 가보자. 바로 안산역 반대편에 위치한 바트케밥. 여기는 안산에서 올해로 4년차 영업 중인 케밥집이다. 외국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케밥이지. 내부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테이블이 딱 2개 있고 보통 다 테이크아웃을 해서 가져가신다. 그런데 내부가 작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이 전부 보이는 거지. 이렇게 고기 덩어리를 익혀서 조금씩 잘라주고 이 고기들로 케밥을 만든다. 메뉴가 치킨 케밥, 양고기 케밥, 단 2가지 매운맛을 고를 수 있는데 나는 치킨 케밥으로 큰 걸로 3단계로 주문. 그리고 냉장고에 특이한 게 있는데 아이란이라고 불리는 튀르키예 현지에서는 대중적으로 먹는 음료라고 한다. 내가 주문한 치킨 케밥과 아이란이다. 와, 크기가 엄청나다. 내가 빅으로 시키기는 했는데 30cm보다 훨씬 더 긴 것 같아. 치킨 케밥 매운맛 3단계의 맛은 찐이다. 한마디로 태어나서 먹은 케밥 중에 1등이야. 이런 맛이 있었다니. 일단 빵이 바삭해. 한번 구워주셔서 따끈한 바삭한 빵에다가 3단계 매운맛은 적당히 알싸한 맛이 나면서 그 안은 고기로 꽉 차있다. 이렇게 고기 듬뿍 들어간 집은 처음이야. 이 안에는 토마토, 양상추, 그리고 사워크림이 들어있는데 특별한 감칠맛이 난다. 이쯤 되어서 아이란. 이 아이란은 마치 치즈를 우유로 만든 맛. 이게 원래 염소젖으로 카이막을 만들고 남은 국물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거트 맛은 아니고 제다 치즈의 짭조름한 맛을 우유로 만든 맛과 흡사하다. 엄청 이국적이야. 이 케밥을 먹을 때 아이란은 필수다. 짭짤한 맛과 달콤한 맛이 있는데 무조건 짭짤한 아이란이랑 같이 먹으면 여기가 지금 한국인지 튀르키예인지 분간이 안 가는 맛이다. 고기 양이 정말 미쳤다. 케밥 먹으면서 만드는 것을 구경했는데 다른 집과의 차이점은 큼직한 케밥을 철판에 한번 구워준다는 점. 여기 고기를 듬뿍 올리고 고기 양이, 나도 트럭이나 야시장에서 케밥 많이 먹어보았는데 대중적인 케밥집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넣어준다. 여기에 사워크림과 특제 양념가루가 들어간다. 저게 맛의 비밀이구나. 여기서 돌돌 말아내면 케밥이 완성이 된다. 역대급 인생 케밥을 안산에서 만났다. 기가 막힌 케밥 맛집 바트케밥이었다. 안산역 메인거리에서 한 곳만 더 가보자. 사라이 도네르 케밥. 이 집은 규모가 있는 터키 식당인데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특이한 터키 디저트 메뉴도 많아서 한번 와봤다. 여기서는 저 양고기가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믹스 라이스 케밥으로 주문. 이렇게 약간의 야채와 감자튀김, 양고기와 닭고기가 섞인 믹스 케밥이다. 콜라까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집은 완전 이태원 스타일이네. 이태원에 이런 느낌 나는 케밥집 쭉 깔려있다. 큼직한 양고기를 살짝 떠서 한 입 먹어보면, 그렇지, 양고기가 제대로 조미가 되어 있네.
큐민 향이 완전 진하게 느껴지는 맛있는 양고기다. 여기에 부드러운 사워크림, 많이 달지 않고 은은하게 부드러운 맛의 사워크림 소스가 짭조름한 양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지. 그 위에는 새콤한 맛이 나는 토마토 소스까지 뿌려져 있다. 야채 수북하게 주셔서 좋았고, 이 한 접시의 고기 양이 상당하다. 고기가 은근 많이 들어있어서 이 한 접시로 충분히 한 끼 식사가 가능하다. 약간 느끼하다고 생각될 때 매운 고추 장아찌를 같이 먹는 거지. 역시 밥이 있을 때는 치킨보다는 양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다. 안산에서 호불호 없이 누구나 맛있게 먹을 만한 사라이 도네르 케밥이었다. 안산역 중앙에는 이렇게 안산역에 시장이 있지. 여기가 메인 거리인 것 같은데 시장 근방에도 아주 맛집들이 가득 보인다. 여기서 먼저 방문해볼 곳은 2011년에 오픈해서 올해로 16년째 영업 중이라는 인도 음식 전문점 칸티푸르. 올라가는 입구부터 아주 이국적인 분위기, 딱 봐도 노포 느낌이다. 굉장히 오래된 노포 인도 음식 전문점이다. 안산 우수업소로도 선정이 되었다. 메뉴를 살펴보면 일단 엄청 메뉴가 많은데 세트 구성이 잘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나는 혼밥하기도 좋은 탈리 세트와 인도 현지에서도 맛있게 먹었던 브리아니로 주문. 먼저 탈리 세트다. 오, 샐러드 메뉴 이런 거 다 빼고 핵심 커리와 난, 탄두리까지 나온다. 사실상 인도 요리의 메인 메뉴가 전부 나오는 거지. 먼저 양고기 커리 먼저 난에 싸서 한입 먹어보면 찐이다. 여기는 커리의 농도가 기가 막히게 진하다. 그냥 일반 카레가 아니야. 한입 먹었을 때 느껴지는 이 버터 풍미, 녹진함, 부드러움의 끝판왕이다. 올해 먹은 인도 커리 중에서 이게 1등이다. 다음은 야채 커리인 것 같은데 양배추도 한입 올려서 먹어보면 역시나 달짝지근하면서 꾸덕한 버터 맛이 인상적이다. 다음으로 내가 주문한 비리아니까지 넣었다. 아주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 비리아니 한번 빠져보면 인도 식당에서 비리아니만 찾게 된다. 그리고 이 집은 라시를 서비스로 주신다. 와, 좋은데? 이번에는 아직 안 먹어본 버터 치킨 커리 한입 먹어보면 이 봐봐, 엄청 진해. 크리미하면서 녹진한 버터향, 여기에 튼실한 닭고기까지. 너무 맛있다. 밥이 너무 땡기는데 그냥 흰밥에 버터치킨 커리 살짝 올려서 먹어도 끝내준다. 이쯤 되어서 탄두리 치킨, 특제 양념이 발라진 치킨인데 아주 고소한 숯불 향이 난다. 맵지는 않고 아주 맛있다. 여기에 비리아니, 인도식 볶음밥. 사실 볶음밥이라기보다는 향신료랑 고기를 넣고 쪄낸 밥이다. 양고기 비리아니로 시켰는데 큼직한 양고기랑 같이 한입 먹어보면 그렇지, 마치 카레밥 같지만 큐민이 가득 들어간 향긋한 느낌의 정말 맛있는 비리아니다. 양고기는 그냥 입에서 녹는 거지. 카레 먹을 때부터 느꼈는데 진심 로컬보다 맛있다. 쌀 품종이 얇고 길쭉한 종인데 비리아니에는 이런 쌀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 큼직한 양고기도 가득 들어있고 양파 반찬은 살짝 맵다. 여기에 라시. 와, 라시마저 이렇게 진할 수가 있다고? 현지에서는 플레인 요거트보다 농축된 꾸덕한 느낌인데 이 집이 비슷한 맛이 나는 거지. 놀랍다. 전체적으로 고기 부드럽고 컬이 진하고 양까지 많은 느낌. 향과 맛, 농도가 굉장히 진해서 인도 현지보다 맛있었던 칸티푸르였다. 이번에는 안산에서 은근히 많이 보이는 음식점, 바로 인도네시아 식당이다. 15년째 영업 중이라는 바타비아로 방문. 여기는 신기한 게 2층은 인도네시아 마트이고 3층이 식당이다. 식당은 굉장히 넓고 깔끔한 느낌인데 손님들 대다수가 인도네시아 분들이다. 메뉴가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꼭 먹어봐야 한다는 나시고랭에다가 른당 사피도 하나 먹어보자.
주문이 되게 어렵다. 인도네시아 말로 써있는 메뉴판에 체크하면 되고, 그래서 내가 주문한 나시고랭에다가 른당 사피가 나왔다. 나시고랭은 깜삥으로 양고기가 들어있는 걸로 주문. 궁금한 게 인도네시아 음식은 항상 저 새우칩을 주신다. 그리고 이 옆은 른당 사피 몇 가지의 반찬과 같이 나온다. 먼저 나시고랭, 양고기가 가득 들어간 볶음밥인데 맛은 짭짤하고 맛있다. 고슬고슬 잘 볶아냈고, 이게 산발 소스를 넣고 볶아낸 밥이라는데 사실상 그냥 굴소스 볶음밥과 상당히 흡사하다. 맵지는 않고 짭조름한 고슬고슬한 맛이라서 이거는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옆에 른당 사피 처음 먹어보는데 겉보기에는 그냥 우리나라 갈비찜인데 와, 놀라운 맛이다. 갈비찜이랑은 완전 다른 맛. 일단 단맛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약간의 짠맛에 특이한 향신료 맛이 강하다. 찾아보니까 재료가 정말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다. 굉장히 풍부한 향신료가 느껴진다. 옆에 반찬들도 뭔가 발효된 소스가 들어간 느낌. 른당 사피는 이렇게 고추 소스 살짝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거지. 일단은 갈비찜이랑은 완전 다른 맛이고 향신료 향이 강하기 때문에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데 밥 반찬으로 아주 딱이었다.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맛. 부드러운 장조림 같은 소고기 식감은 아주 좋았다. 인도네시아 음식은 다 좋은데 김치가 없네. 뭔가 야채 반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깍두기나 김치가 없어서 먹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남은 건 포장해서 집에 가서 맛있는 깍두기랑 먹어야겠다. 바타비아였다. 다음은 케밥집의 바로 옆에 위치한 안산역 바로 앞에 위치한 베트남 고향식당. 입구부터 그냥 바로 베트남 느낌이 나는데 2002년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23년째 영업 중인 원곡동의 시조세 베트남 쌀국수 집이다. 이 집은 세트 메뉴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1인 세트를 보고 들어갔고 내부는 굉장히 넓다. 좌식 테이블도 있었고 쌀국수 반미 세트로 주문. 먼저 쌀국수가 나오고 곁들여 먹을 야채를 주신다. 육수 맛은 아주 개운하고 고소한 맛, 은은한 맛이 좋았고 이게 현지 스타일인가? 민트랑 고수를 그냥 줄기차로 막 주신다. 그리고 반미까지 이렇게 1인 세트가 나왔다. 반미는 계란구이가 들어있는 특이한 구성이다. 일단 쌀국수 먼저. 국수는 굉장히 부드러운 스타일. 한마디로 향신료도 강하지 않고 깔끔한 맛이다. 촉촉한 면발이 소고기 육수랑 더해져서 굉장히 맛있다. 이제 여기에 숙주랑 채소 좀 넣고 레몬에 고추까지 넣어 먹는 거지. 사장님이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다. 살살 말아서 먹어보면 와, 국물이 원래 좀 연하다 보니까 강한 향의 야채가 어울리긴 하는데 민트가 향이 되게 세다. 고수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다음으로 반미, 베트남식 절인 채소에 고기가 들어있다. 맛은 일단 빵이 완전 바삭해. 거의 과자처럼 바삭한 바게트 안에 새콤한 당근과 달짝지근한 고기가 들어있다. 케첩을 뿌리셔서 살짝 한국 패치된 느낌. 그래도 맛은 좋다.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개운한 쌀국수 국물은 아주 속이 편하다. 혼밥 세트, 2인 세트 이렇게 세트 구성이 잘 되어있는 혼밥하기 좋은 오래된 베트남 맛집 베트남 고향식당이었다. 다음은 안산의 중앙아시아 투어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집이 안산에서는 가장 유명한 우즈벡 식당인 것 같다. 2005년 시작해서 올해로 20년이 넘었다는 안산 원곡동의 시조세 후르쉐다 사마르칸트. 손님들도 전부 우즈벡 러시아 분들이다. 내부는 접시 모양 장식품이 가득한 우즈벡 현지 분위기 좋았다. 나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도 다녀왔고 동대문 서아시아 거리 맛집도 가봐서 우즈벡 음식에 꽤나 익숙하다. 특히 우즈벡 음식 중에서 샤실릭 또는 플롭을 먹으면 되는데 오늘은 우즈벡식 볶음밥 플롭에다가 보르시에 쏨싹까지 한번 먹어보자.
토마토 오이 샐러드. 사실상 우즈벡 식당에서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무조건 시켜 먹는 음식이다. 가장 먼저 솜사가 나왔다. 화덕에 구운 고기빵인데 나는 양고기 솜사로 시켰고 이게 생각보다 꽤나 거대하다. 큼직하게 한 입 먹어보면 우와, 이 안에 가득 찬 양고기 고소한 맛이 아주 좋다. 특히나 화덕에 구운 빵이라서 겉이 바삭한 느낌이 아주 맛있다. 현지에서도 그렇지만 솜사는 이렇게 토마토 양념을 뿌려서 먹는 거지. 마치 토마토 주스 같은 느낌의 새콤한 양념인데 양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 옆에 토마토 샐러드도 그냥 평범한 야채가 아니다. 살짝 향신료가 뿌려져서 짭조름한 맛이 나는 맛있는 샐러드다. 다음으로 보르시가 나왔다. 비트와 사워크림이 들어간 러시아식 국밥인데 우즈벡에서도 많이 먹는다. 보르시 국물 맛, 달짝지근한 비트의 향긋한 고수. 약간 느낌이 비트가 익으면 살짝 익은 당근같이 은은한 단맛이 나는 것 같다. 감자 같은 느낌도 있다. 그 다음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플롭이 나왔다. 참고로 플롭은 볶음밥이기보다는 기름밥이라고 해서 밥을 다양한 재료랑 같이 쪄내서 먹는 음식인데 살짝 설익은 듯한 그 식감이 매력 있는 거지. 소고기가 큼직하게 들어가서 신기하다. 잘 쪄낸 당근과 건포도 그리고 병아리 콩을 고기랑 같이 한 입 먹어보면 최고다. 예전에 우즈벡에서 먹었던 그 맛이다. 그런데 이 집은 큐민이 조금 적게 들어갔다. 생각보다 현지에서처럼 향신료 향이 강하지는 않았고 대신에 방금 볶아낸 듯한 살짝 단단한 쌀의 식감과 달콤하게 익은 당근, 중간중간 달콤한 건포도의 조화가 아주 좋다. 여기에 이 토마토 샐러드를 같이 먹는 거지. 소고기는 아주 부드러운 느낌, 그 옆에 따뜻한 보르시까지 같이 먹으면 역시 한국인은 볶음밥은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지. 생각보다 더 맛있고 양도 아주 많았다. 어느 정도 이렇게 플롭을 먹고 있으면 아무래도 밥이다 보니까 목이 막히는데 이럴 때 먹는 게 레몬티다. 사실 이 집이 물도 나오지 않아서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원래 현지에서도 이렇게 먹었다. 레몬티의 맛은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새콤해. 현지에서 먹었던 레몬티가 생각이 난다. 그래서 이 집은 맛있는 음식도 있지만 문화를 체험하는 곳인 것 같은 오래된 안산 맛집 후르쉐다 사마르칸트였다. 안산에서 식사를 하고 디저트를 먹는다면 가는 집이 이곳인가? 마리나 베이커리. 이 자리에서 2년, 그 전에 다른 곳에서 10년간 영업했다는 안산에만 두 곳이 있는 대표적인 러시아 케이크 집이다. 입구부터 박스랑 냉장고가 쌓여 있어서 여기는 공장 같은 느낌도 들고 냉장고를 중고 판매를 하시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었다. 전부 다 무언가 들어있다. 테이크아웃을 위주로 하는 매장이고 그 옆에 먹고 갈 수 있는 테이블이 딱 하나 있다. 케이크 종류도 상당히 특이한데 일단 러시아 케이크 중에서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게 있다. 바로 메도빅 꿀 케이크. 두 번째는 나폴레옹 케이크. 일단 메도빅 먼저 한번 먹어보자. 이게 지금 카라멜 생크림이라고 하는데 단면을 보면 층층이 쌓여진 비주얼이다. 그리고 이 집은 커피가 없고 홍차 티백을 1,000원에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메도빅 꿀 케이크인 거지. 일반 조각 케이크 크기가 아니네. 카페 케이크의 한 1.5배는 되겠다. 케이크 살짝 잘라서 한 입 먹어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히네. 찐이다. 엄청 부드럽고 달짝지근한 생크림이 가득 들어있는 거지. 꿀 케이크라는 이름대로 정말 꿀맛이 나는데 층층이 쌓여진 빵과 크림이 색다른 맛을 내준다. 여기에 하나도 달지 않은 홍차는 완전 잘 어울리는 거지. 이거 하나 딱 먹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나폴레옹 케이크 하나 더 먹어보자. 참고로 모든 케이크는 전부 직접 만드신다고 한다. 이게 바로 나폴레옹 케이크. 메도빅과 같이 러시아의 대표 케이크인데 빵을 잘라보면 이거는 식감이 거의 파이 같다. 바사삭 부셔지는 비주얼. 맛은
메도빅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 나폴레옹 케이크는 살짝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도 든다. 파이가 좀 더 단단한데 생크림이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라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다. 나폴레옹 안 먹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네. 안산역 다문화 거리에서 디저트로 완벽했던 맛집 마리나 베이커리였다. 안산역에서 선부동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특별한 마을이 있는데 바로 고려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떼꼴 마을 러시아 거리이다. 이곳의 인구 23,000명 중에 7,000명이 고려 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판이나 음식이 대체로 중앙아시아 러시아 음식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볼 곳은 2016년에 오픈해서 올해로 10년차 영업 중인 카페 미스터 신이다. 떼꼴마을 대표 피자집인데 사장님이 러시아 분이시고 메뉴판에 글씨도 러시아 말들이 써있다. 그런데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저렴하다. 심지어 스파게티는 6,000원, 반반으로 콤비네이션 불고기 피자로 주문. 여기서 주문을 하고 옆에 지하 매장으로 내려가면 피자를 가져다 주신다. 이렇게나 큰 홀이 있었다니. 그리고 내가 주문한 피자와 파스타가 나왔다. 비주얼 보소. 그냥 딱 봐도 토핑이 엄청 들어간 느낌이다. 치즈가 두꺼워. 콤비네이션 먼저 살짝 떠서 한 입 먹어보면 끝장이다. 일단 소스가 자극적이지 않아. 막 달고 짭짤하고 그런 소스가 아니라 오히려 치즈의 고소함, 고기, 햄의 짭조름함이 느껴진다. 뭔가 일반 피자집과는 조금 다른 느낌. 확실한 건 치즈, 야채, 고기 등등 재료가 거의 1.5배는 들어간 느낌이다. 이번에는 치즈 오븐 스파게티. 역시 스파게티도 이렇게 치즈가 가득 뿌려져 있는 거지. 돌돌 말아서 한 입 먹어보면 맛있어. 고소하면서 역시 많이 자극적이지 않은 토마토 소스 맛 아주 좋다. 놀라운 건 이렇게 치즈가 가득한 스파게티가 고작 6,000원밖에 안 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피자는 15,000원인데 동가격대에 이렇게 토핑 가득한 피자 거의 없을 것 같다. 불고기는 확실히 좀 더 달짝지근한 느낌. 치즈가 거의 다른 브랜드 치즈 피자급으로 들어있는 거지. 심지어 스파게티에는 베이컨이 가득 들어있다. 셀프바에서 핫소스와 파마산 가루도 뿌릴 수 있다. 토핑 가득한 치즈를 엄청 두껍게 뿌린 해자로운 피자를 단돈 15,000원에 먹을 수 있는 러시아 분들이 운영하는 토핑 가득한 피자 맛집 카페 미스터 신이었다. 여기가 고려의 마을인데 그래도 이곳에서 고려 음식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온 곳 에비뉴 러시아 식당인데 사실상 러시아, 우즈벡, 고려의 음식은 다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고 저 안쪽으로도 좌석이 꽤나 많이 있어서 놀랐다. 생각보다 꽤 규모가 있는 식당이네. 이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고려 음식이 바로 고기국수다. 돼지고기 국수로 주문 특이한 양고기 음식이 있어서 카잔 카밥이라는 음식을 시켜봤는데 그냥 고기랑 감자가 끝이다. 아무런 소스도 없이 살짝 밑간되어 있는 양고기의 감자라니. 맛은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 웰던이라서 막 부드러운 느낌은 아닌데 혀끝까지 느껴지는 양고기 풍미가 너무 좋다. 생각보다 와일드한 음식인데 정말 소스도 없이 그냥 막 구워서 먹는 건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다. 다음으로 대중적인 고려 음식 고기국수가 나왔다. 육수 먼저 먹어보면 그래 새콤달콤한 물냉면 마치 오이 냉국 같은 맛. 시원한 맛에 차가운 육수를 넣어 먹는 게 우리나라 물냉면과 상당히 흡사한데 여기 틸 같은 향신료가 들어있어서 향긋한 향이 퍼지는 게 우리나라 물냉면보다 맛있다. 양념된 돼지고기가 올라가 있고 그 옆에 김치와 오이김치. 너무 익숙한 한국의 맛인 거지. 새콤달콤한 게 입맛 땡기게 하는 맛인데 감칠맛이 기가 막힌다. 여기 고명으로 고기와 김치, 계란이 아주 잘 어울린다. 여기에 양고기, 그냥 밑간만 한 양고기인데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냉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듯이
새콤달콤한 고려 국수랑 같이 먹는 양고기의 맛은 아주 훌륭하다. 고려분들이라도 다대기는 못 참지. 한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빨갛게 국물을 만들어 먹어야지. 맛은 찐이다. 다대기가 우리나라 순댓국 다대기랑 맛이 다르네. 조금 텁텁한 느낌의 드라이한 느낌의 매운맛과 향이 나는데 새콤달콤한 국물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다대기 한 수저 더 넣었다. 이 집은 양념장 맛집이네. 양고기에도 살짝 뿌려봤는데 훨씬 맛이 좋다. 정말 아무 소스 없이 양고기만 구워서 먹는 음식이라 신기했던 카잔 카밥이었고, 고려국수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내가 국물까지 싹 비우는 경우 많지 않은데 아주 맛있게 먹었던 러시아 식당 에비뉴였다. 마지막으로 빵집 한번 가보자. 러시아 빵집은 어떨지 궁금해서 가봤는데 내가 찾아간 곳은 피자집 바로 옆에 있었던 검은 간판 빵집이고, 확실히 러시아 빵집이다 보니까 느낌이 다르다. 비주얼이 뭔가 다 큼직큼직한 거지. 가격은 꽤나 저렴한 편이고, 고려인들이 한국이 그리워서 만들었다는 당근김치 마르코프차 하나 사보자. 사장님이 한국말 잘 못하신다. 살짝 데워서 한입. 오, 이거는 닭고기와 마요네즈 샐러드가 들어간 샌드위치다. 케밥 느낌도 나는데 마치 우리나라 사라다 빵에 닭고기를 가득 넣은 느낌. 맛있는데?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왔는데 마르코프차 당근김치 엄청 맛있다. 이게 간이 다 되어 있는데 새콤달콤해. 그런데 당근의 아삭한 식감도 살아있어서 데친 건 아닌 것 같고 절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주 맛있는 당근 요리다. 그 옆에는 둥그런 파이인데 이게 참치가 들어갔다고 해서 샀는데 맛은 빵이 너무 담백하다. 파이 자체가 간이 거의 안 되어 있어서 살짝 싱거운 느낌. 그 옆에는 소시지 빵인데 역시나 빵 자체에 간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새콤달콤한 마르코프차가 빵이랑 너무나 잘 어울린다. 확실한 건 러시아 분들은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것 같다. 고기도 큼직큼직하게 넣어주시는 거고, 우리나라 빵집과는 확실히 달라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떼꼴마을 러시아 빵집이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중국 식당들이다. 중국 음식도 한번 먹어볼 건데, 이 중국 식당들 중에서도 꽤나 오래되어 보이는 오뚜기 도상면, 규모가 꽤나 큰 도상면 맛집인데 여기서 한번 먹어보자. 역시나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중국 분들인 거지. 메뉴가 100가지가 넘는다. 뭘 먹어야 돼? 이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조금 많이 먹는 것 같은 6단가지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쯔란 양고기에 토마토 도상면으로 한번 먹어보자. 먼저 쯔란 양고기. 딱 봐도 쯔란이 아주 듬뿍 뿌려져 있고, 먼저 한 입 먹어보면 그렇지,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 이거는 완벽한 맥주 안주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그 옆에 6단가지가 나왔다. 가지 튀김에 돼지고기 튀김도 같이 들어있는 메뉴다. 한 입 먹어보면 달짝지근한 이 양념맛, 탕수육 같기도 하고 깐풍기 같기도 한 양념이 아주 맛있다. 가지는 굉장히 쫀득한 식감에 마치 탕수육 같은 돼지고기 튀김이네. 잠시 후에 토마토 도상면까지 한 상이 나왔다. 도상면은 말 그대로 칼로 면을 썰어서 삶아내는 건데, 그래서 우동보다 두꺼운 식감이다. 맛은 약간 은은한 감칠맛에 살짝 단맛, 산미도 살짝 느껴지는 맛있는 쫄깃한 볶음면이다. 케첩이 들어갔나? 느낌이 호텔 조식에 나오는 토마토 계란볶음 느낌이 많이 난다. 토마토도 들어있기는 한데 살짝 케찹이 들어가서 같이 볶아낸 듯한 달짝지근한 맛. 내가 생각한 맛은 고추기름 들어간 매콤한 볶음 짬뽕일 줄 알았는데 매운맛이 하나도 없어서 놀랐다. 대신에 도상면의 쫄깃한 면발, 은은한 맛이 호불호는 없을 것 같다. 짭짤한 양고기랑 달콤한 가지까지 완벽하게 단짠이 번갈아가며 느껴지는 조합이다. 양고기는 짜기 때문에 역시 흰밥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지. 도상면은 국물이 있는 우육면 메뉴도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은 오뚜기 도상면이었다.
이렇게 안산역에서 맛집 11곳을 다녀왔다. 이 동네는 정말 외국에 여행을 한 느낌이다. 생각보다 멀지 않아서 여행이 고플 때 방문하기 좋을 만한 안산의 다문화 거리 투어였다.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Cause only 8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